여러분 안녕하세요. 곱슬머리랑 만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투라고 합니다. 전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 오케이, 일을 잘 선택했다. 그러면 이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준비할 때는 또 뭐가 주의하셔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저한테는 프리랜서를 하려면요, 실력만큼 준비성이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실력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근데 통역사가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사람한테는 한계라는 게 되게 많죠. 이 분야에는 내가 잘할 수 있지만 저 분야에는 잘 모를 수 있다. 그게 정말 10년, 20년 하신 분들한테도 생기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답니까? 사람이 이렇게 작고 여리고 예쁜 그래서 준비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준비를 되게 여러 개 했는데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할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료, 위탁하는 사람한테 받으시면 되는데, 근데 그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만 보고 이 제품이구나, 이름은 이거구나 해가지고 구글에다가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구체적으로만 찾지 말고 범위가 크게 어떻게든 찾아보시는 게 제가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자동차의 타이어이라는 제품에 대한 통역을 하게 됐는데, 타이어에 대한만 찾지 마시고 그 타이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부품,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살짝만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이 타이어에 대한 시장 환경이 베트남에서 어떤 브랜드가 선호하는 건가, 어떤 국가의 제품을 선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미리 찾아주시면요, 그러면 짱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베트남처럼 한국에도 사투리가 되게 많잖아요. 사투리뿐만 아니라 설날에도 남녀노소 이런 거에 달려서 목소리가 되게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같은 여성, 같은 나이에도 말버릇이 완전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역하기 전에 그 통역을 해드리는 한국분한테 살짝만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화를 해서 제가 미리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살짝만 통화해도 될까요? 라는 말씀은 좀 부드럽게 부탁을 하시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을 절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 정말 짧게 얘기를 해도 좋은 게 심리적으로도 준비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제가 통역을 처음으로 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게 지켜오는 버릇인데, 버릇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규칙이에요. 왜냐면 통역할 때는 시험 볼 때 딱 똑같아요. Việt Nam mình có câu học tại thi phận đúng không ạ? Thì dịch nó cũng như vậy các bạn ạ. Gọi là gì ta? luyện tập thì tài nhưng mà dịch thì phận. 심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심리 때문에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여러분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프리랜서 통역이라는 직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강도가 정말 높은 직업, 높은 노동이라는 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집중력이겠죠? 집중력은 원래 워낙 좋은 분도 있겠지만 집중력을 좀 떨어진 분한테는 집에서 연습 많이 하시고요. 집중력이 떨어지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당이 떨어질 때. 웃긴 말인 것 같죠? 아니에요. 당이 떨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100%예요. 그래서 통역을 하러 나갈 때는 무조건 초콜릿이거나 사탕 같은 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딱딱한 거 말고 좀 작고 약간 말랑말랑하고 바로 먹고 바로 삼킬 수 있는 거. 초콜릿은 가장 좋아요. 왜냐면 사탕이 먹으면 약간 칼칼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초콜릿은 아니에요. 먹으면 바로 넘기는 그런 거라서 초콜릿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초콜릿을 먹었다? 그럼 뭐 먹어야 돼요? 물을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목이 좀 쉴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통역사한테 돈을 주고 통역을 해달라고 이렇게 시간까지 마련해주면요, 그러면 그 양쪽은 그냥 뒷말만 하려고 만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양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싶은 중심적인 얘기가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양쪽을 파악하지 못해도 우리한테 지불하시는 쪽한테는 그만큼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분들을 어떤 건 가장 원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중심 얘기가 뭘까부터 미리 이제 통역하기 전에 미리 시간을 내서 여쭤보시는 게 제가 강추 그 포인트에 따라서 통역할 때는 꼭 그 포인트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실 수 있는 통역원이 훌륭한 통역원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다 중요하네요. 통역할 때 수월하게 막 쭉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다시 안 물어보고 바로 막 듣자마자 얘기를 하고 듣자마자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훌륭한 통역사가 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고,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불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물어봐도 되죠. 전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분명히 모르는 것도 있고 못 알아듣는 것도 있죠, 전용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바로 다시 물어보는 게 제가 강추하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안 물어보시고 바로 아는 척하고 통역을 하면요, 얘기가 더 길어지고 막 엉키고 막 이러면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저도 통역을 하면서 정말 많이 되묻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너 왜 이렇게 많이 되물어봐? 못 알아들어?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을 없었어요. 있어도 정말 손꼽을 정도? 그리고 그분이면 통역이라는 직업에 대한 하나도 모르는 분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넓은 이해심으로 이해를 해주는 게 예의죠.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고 이해가 못하면 바로 물어보세요. 다시 정말 포인트 있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익을 갖다 주는 질문이면 그쪽도 대답하는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동시통역이랑 무대통역, 그러니까 사회자 같은 거, 왜 보통 통역보다 비싸고 어려운 건 아시죠? 다시 못 물어봐서 어려운 거예요. 동시통역은 물론 전문 지식도 많이 갖고 있고 하지만 전문 지식보다는 시간이 촉박하고 모르면 다시 못 물어보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리고 무대도 그렇고, 무대는 전문 지식이 아니어도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실수가 막 튀어나오고 싶어. 그리고 튀어나왔어, 성공하게.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어렵고 좀 더 비싸게 받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비디오에서도 여러분 원하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면요, 댓글에 저도 귀 기울이며 듣겠습니다. 그럼 다음 video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세요. 코로나도 조심하시고요.